원자로는 이미 폭발했습니다. 도시는 비워졌고 공기는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체르노빌 원전 사옥이 폭발 직후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. 원자로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만약 녹아내린 해결료가 그 물과 만나면 2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 폭발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었습니다. 문제는 그 물을 빼려면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. 자동장치는 이미 모두 망가졌고 원격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. 그 공간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방사선 수치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들어간다는 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. 그때 세 명이 앞으로 나옵니다. 알렉세이 아니넨코, 발레리 베스팔로프, 보리스 바라노프.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. 소방관도 군인도 특수 요원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그 설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잠수복을 입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어디에 밸브가 있는지는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. 어둠 속에서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방사선은 몸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.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.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. 잠시 후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밸브는 열렸습니다. 그 선택 덕분에 2차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만약 폭발했다면 키이우는 즉시 대피해야 했고 유럽 대륙 상당 부분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. 오랫동안 이 사건은 다르게 알려졌습니다. 세 사람은 임무 직후 사망했다.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. 공식 기록에 따르면 3명 모두 그날 즉시 사망하지 않았고 적어도 2명은 사고 이후 수년을 더 살았습니다. 1명은 수십 년 뒤 자연사로 사망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. 그들은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. 보상은 확실하지 않았고 명예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. 이름이 남을지도 몰랐습니다.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이유,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이유. 체르노빌은 인간의 실수로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으로 더 큰 재앙을 막아냈습니다. 이 사건은 지금도 토론의 대상입니다. 그들이 영웅이었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그들을 몰아넣었는지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.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지도는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. 어떤 선택은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. 어떤 선택은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. 하지만 세상은 그 선택 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갑니다. 그날 그들은 세상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.